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뉴스를 토대로 해서 연결시켜서 전반적인 흐름에 관해서 이제 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요 근래는 미국과 중국 4차 산업 관련해서 아니면 군사적으로, 거기다가 요즘에 오페크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증산 합의가 아니라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전략 무기를 사우디에서 빼버리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6일 날인가 아마 발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거리를 만들고 미군은 전 세계에 있는 콜로니에서 미군을 축소시키고 전략 자산도 다시 미국 본토로 복귀시키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다. 그럼 그 공백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러시아나 중국의 전략 자산이 체계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 내피셜이 아니라 2021년도에 이미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만나서 이미 계약 거래가 있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형국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과 코인 시장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제가 이거를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럼 패권국이 되냐, 이거를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 내용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배경 지식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오판해서 한쪽의 방향성으로 이제 균형감 없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패권국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에나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좀 쉽게 표현해서 기존의 전 세계 정치, 경제, 군사 쪽에서는 일권 체제로 근 100년간 있었어요. 달러가 기축통화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근데 일권 체제는 평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제일 덩치 크고 제일 주먹 센 놈이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3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평화가 유지가 돼. 근데 그 친구가 아니라, 자, 비슷비슷한 애들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3년간 싸움이 이루어지죠. 지금 현재 그런 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G2는 미국과 중국이 같이, 이때까지도 나쁘지 않아. 그냥 흘러가. 그러나 분쟁은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선진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G7, 선진국의 경제에 패러다임이 강성해서 하강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고, 이머징 국가는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포지션에 교환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극체제가 뜻하는 거는 혼란을 야기한다는 거죠. 오히려 대장이 없어. 기존에는 일권체제에서는 미국이라는 대장이 있는데, 어쨌건 이런 형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흡수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혼란한 상황에서 틈이 벌어져야 그 안에 스며들 수가 있거든요. 예, 기존의 보수적인 체제에서. 그래서 전통금융 쪽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패러다임이 전한다는 거, 그것에 관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을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그러나 오픈된 어떤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지금 바라보지 않으면 아마 거기서 끝까지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 아는 형한테 2016년도 7월달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두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실수한 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얘기했었을 때 아무 논리도 없고 논거도 없으니까 본인이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 형도 이제 그분도 금융권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 은행 중에. 근데 아는 사람들이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증권맨이 있었는데,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거 사기다라고 언급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형이 코인을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2년 지나서 이제 그 본인이 판단을 했지만, 안 산 거에 관해서 본인이 판단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은 매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아마 지금도 근데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여기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 있죠. CME라고. 근데 CME에서 인덱스를 이렇게 추종한다. 이거를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엄청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때는 거기에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를 다. 예. 지금 숫자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예. 여기 뭐 코인들 나와 있죠. 제가 그리고 골드만삭스 출신의 매크로 분석가, 그러니까 뭐 매크로 분석가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몇몇 매크로 분석가의 대가인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봐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한국에서는 딱 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세 사람의 견해가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세 사람의 견해를 다 추세 추종을 하고 저도 이제 믹싱해서 결론을 도출하기는 하는데, 이 해외 매체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사람인데, 라울팔이란 분인데, 이분이 소송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XRP가 이런 발언을 또 아마 하셨고, 실생활에 쓰여지는 프로토콜에 관해서 언급을 또 하셨어요. 근데 글렌 허친슨도 마찬가지지만 XRP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프로토콜, 실생활에 쓰여지는 프로토콜 중에는 가장 독보적인 입지로,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라울팔이 이런 말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지금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추세 추종해가지고 대출받아서 지금 막 사야 될까? 또 하나 좀 약간 이것도 좀 위험 시그널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래들이, 여기 보면은 고래들이 XRP를 자 60밀리언을 매집했다? 라는 얘기가 코인 게이프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분도 지금 XRP에 관해서 막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죠. 그리고 고래들이 이만큼 샀다. 그럼 앞으로도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막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시키려고 미디어를 통해서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금 선에서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느낌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양몰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XRP 더 이상 매집 안 하거든요. 저는 466원이 제 XRP 마지막 추가 매수의 마지막 포인트예요. 그 이후에 저는 단 한 개도 안 샀어요. 오히려 지금 떨어져 있는 다른 코인들을, 예, 지금 매수하거든요. 예. 자, 하여튼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양몰이 하고 있는데 이 양몰이의 끝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후오비 글로벌이 여기 보면 뭐 어바웃 캐피탈에 인수합병됐다는 얘기가, 그래서 전체 지분이 후오비 글로벌로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바웃 캐피탈에 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배구조를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홍콩을 근간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계 자본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중국은 앞에서는 우리는 가상자산 수용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NFT는 인정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네. 거기다가 블록체인 특허권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과연 어떤 게 진실일지 제가 이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언급을 드리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많이 떨어지든 어쨌든 중국 코인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네. 중국의 GDP, GNP가 2030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발표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어저께 부르는 아마 국내 미디어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BYD가 테슬라사를 앞질렀어요. 판매량에서 앞질렀어요.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2012년까지만 해도 비등비등하게 출발했는데 2014년에
테슬라가 거의 2배 이상 팔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2014년. 자, 이때. 근데 요 근방에 제가 알기로는 워렌 버핏이 BYD에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보였을까요? 결국 어떤 일이 났냐?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앞질렀어요. 네, 전 세계 판매량에서. 근데 중국 내수 시장에서 먹힌 이 BYD 차량 대수가 많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마 내년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엄청나게 아마 몰아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중국 전기 자동차가. 비단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이다, 버스라든가 이런 면에서 판매량은 아마 더 테슬라를 훨씬 앞질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4차 산업 관련한 뭐 웨어러블 기기 측면에서는 애플사를 따라잡으려면 아마도 한참 멀겠지만 드론이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특히 이런 빅데이터 관련한 산업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훨씬 더 앞질러서 갈 확률이 높다.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중국봉이다. 또 이럴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분명히 결과가 말을 해줄 거고 어저께 이제 다이아모님이 찰리 브라운님이 말하신 대로 BYD가 상반기 실적 테슬라를 넘어섰네요. 세계 경제 질서와 돈의 흐름도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인지를 하신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집중된 것 같아서요. 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유토피아적인 미래가 우리 아이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나마 코인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정말 챙겨주고 아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코인이나 블록체인을 한번 조금만 공부해보면 다른 길이 보인다고 아무리 말해도 단칼에 꺾이네요. 미친놈이 도박하는 줄 알아요. 저를 그렇게 봤던 사람이 많아요. 저 주변 친구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500만 원어치만 한번 비트코인 사봐라. 그때가 100만 원이 채 안 됐었을 때요. 나중에 찰리님 말대로 저는 웃을 테지만 좋은 주변 사람들은 어떨지 하면서 이렇게 우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는 불특정 다수들한테 코인을 사세요. 이 부흥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가진 관념을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냥 표현할 뿐이고 원래 약간의 관종기가 있었는데 그 끼를 이 영상에서 그냥 저는 표출할 뿐입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코인 투자에 관해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저도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5년 전에도 그렇고 4년 전, 3년 전, 2년 전에도 그렇고 투자는 확신할 만큼만 투자를 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대출 받아서 투자하지 말란 얘기를 엄청 반복해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투자를 해놓고 대출 받아서 그것도 이빠이 받아서 해놓고 떨어지면 블레임할 거리를 찾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하나 뉴스를 보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가상자산 시장이 과연 향후에 주식시장 같이 될런지 제도권 수용은 어떻게 될런지 이 현실성에 관해서 내가 직감을 하고 느낀다면 퍼즐 조각을 맞춰서 퍼즐 조각 맞힌 것만큼 내가 보이는 것만큼 투자를 한다면 거기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이거죠. 그냥 신흥 부자 뭐 20, 30대 머릿속에 나는 돈을 투자해서 페라리를 타야지. 나는 뭐 청담동에 가서 살아야지. 나는 너보다 나. 돈이 많으면. 그냥 이 관념이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싫어할 사람이 있겠지만 또 이런 게 있어.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엄청 힘들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뭐 코인 투자해서 향후에 몇 년 안에 대박이 나요. 행운의 저주
430억 영국 복권 당첨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근데 이거는 비단 이 여성분한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기사는 구글링해 보면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 돈이 없던 사람이 급작스럽게 큰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자기 세계관이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마약을 한다던가 흥청망청 밤에 가서 뭐 주색 잡기를 많이 한다던가. 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한순간에 들어온 돈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명세가 그렇게 오래 가나요? 사람 인생도 똑같아요. 예. 항상 그래서 조심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난 아니야라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대할 때 더 겸손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 돈이 많으면 나는 그냥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여행만 다니고, 응? 여행만 다니고 맛집만 다니고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만 만나고 그러면 엄청 행복한 삶이겠다라고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99%는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여행을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일로 많이 다녀보긴 했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놀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그럼 이게 미국이 프랑스 같고 프랑스가 베트남 같고 베트남이 싱가폴 같고 싱가폴이 한국 같고 이런 느낌이 어느 순간 와버려서 이게 차별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행에서 흥미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네. 흥미를 못 느껴요. 이걸로 끝이고 맛집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를 들어서 스시를 좋아해. 아니면 되게 오마카세를 좋아해. 오마카세도 하루 이틀이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횟집도 예를 들어서 사람 만날 때마다 3번, 4번씩. 일주일에 2번씩 그거를 뭐 한 달, 6달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맛없어져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를 뭐 누굴 만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질리지 않을까요?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건데.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이 은행 통장에 얼마가 있건 뭐 어떻게 지금 살고 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소소한 거라도 뭔가 규칙적인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마찬가지야. 뭐 코인 투자해서 나중에 나는 뭐 대박이 나면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일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소소한 거 하나라도 규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게 그냥 취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인생이라는 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고 나락에 있다가도 언제 내가 내 인생이 급등해서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게 저는 제가 지금 4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와중인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요. 제가 세상관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중국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 연내 완전 자율주행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술도 마찬가지 정책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 나오는 미디어상에 나와 있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실인지 아닌지 과연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산국가가 기축통화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의 은행은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이제 어저께 이제 이분이 써주셨는데 중국의 위에나가 기축통화국이 되고 중공이 기축통화국이 패권국이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제 영상의 흐름을 아직도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극체제라는 거예요. 다극체제. 다극체제가 되고 그 안에서 달러의 기축이 아니라 단일통화 쪽으로 가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더 이상 뭐 말씀드리면은 뭐 하여튼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세계관과 같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끝으로 이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막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에 XRP 뭐 사야 된다, 뭐 기축통화다. 저도 이제 뭐 기축통화의 자리를 잡는데 하나의 요소적인 요소로 될 거고, 가상자산의 끝판왕이란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진짜 장기적인 뷰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라울팔이라든가 아니면 미디어상에서 누군가가 뭐 6억 개를 매집했다, 6천만 개를 매집했다,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그거를 그냥 난 행복하다, 이거 5천원까지 폭발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언제 매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